결론적으로 마무리는 61.4kg로 시작해서 58.7kg 끝냈고요. 체지방만 kg, 복부랑 허리 라인 변화가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니나프입니다. 제가 스위치온 다이어트 4주를 완주를 해서 후기를 좀 가지고 왔어요. 이 다이어트 전에는 운동도 전혀 안 했고 근육량도 거의 없고 30대의 현실적인 스위치온 다이어트 후기는 어떤지 제가 직접 한 달 동안 진행을 해보면서 느낀 점들 오늘 영상에서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가 유행한 지는 꽤 됐잖아요. 후기 막 올라올 때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에는 중간중간 단식이 들어가니까 저는 굶는 게 싫어서 계속 미뤄왔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치아 교정 때문에 몇 달 동안 식사를 제대로 못한 적이 있었어요. 살이 저절로 막 빠지더라고요. 이 운동 없이 식사량만 줄어들면서 살이 빠진 거다 보니까 건강이 너무 많이 망가지고 교정이 끝나면서 마음껏 먹으니까 당연히 요요는 쉽게 왔고 먹으면서 금방 무게는 다시 늘어났어요. 다시 살이 찌고 아픈 것도 많이 사라지기는 했는데 면역 체계 무너진 거는 몇 년 동안 후유증으로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이때부터 아팠던 몸이 지금도 조금씩 아프긴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냥 굶는 다이어트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옷 욕심을 가졌던 때가 있어서 옷이 조금 많아요. 그 옷을 지금 한 80%는 못 입고 있거든요. 바지, 치마 안 잠기는 건 기본이고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이제 진짜 못 미루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체질도 좀 바꿔보고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서 이 다이어트를 결국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박용우 박사님이 쓰신 책들을 도서관에 가서 빌려서 읽으면서 진행을 했거든요. 확실히 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해하고 나니까 한 달을 버티기가 정말 쉬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를 조금 받아들이시면 진행하시는 게 좀 더 쉽지 않으실까 싶어요. 근데 막상 이제 이걸 시작하려고 보니까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좀 답답하더라고요. 대체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가 뭔지, 식단은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영상만 보시면 한 달 따라하는데 문제 없으시도록 제가 전체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쭉 보시고 타임라인 정리해둔 거 필요하신 부분 눌러서 찾아가셔가지고 한 번씩 좀 더 보시면서 편하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못 담은 내용들은 제가 참고했던 자료 더보기란에 넣어 놓을게요. 더보기란 확인하시고 보면서 진행하시면 훨씬 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가 뭐냐면 단순하게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그런 다이어트가 아니라 가정의학과 박용우 박사님이 개발한 치료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현대인은 대부분 탄수화물 중독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탄수화물 중독 때문에 몸에 대사 이상이 생기게 되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지 못하는 몸이 되고 탄수화물만 에너지원으로 쓰다 보니까 먹은 지방은 그대로 몸에 쌓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먹은 거에 비해 살이 훨씬 잘 찌는 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사 이상이 생긴 몸 상태를 다시 지방을 잘 태울 수 있는 몸으로 리셋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방 대사의 스위치를 켠다. 그래서 스위치 온 다이어트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다이어트가 주차별로 허용되는 음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2주차부터 24시간 단식이 생기게 되는데 이 단식 시간을 지켜주면서 지방분해 시간을 확보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칼로리를 계산하시면 안 돼요. 단백질하고 식이섬유를 포만감 있게 든든하게 드셔야 되고 배가 고프지 않아도 단백질은 꼭 드셔야 됩니다. 이 다이어트의 핵심 원리는 굶지 않고 칼로리에 집착하지 않고 단백질, 건강한 지방 중심으로 섭취를 하면서 정제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이걸 끝내고 나면 자동으로 식욕 조절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먼저 이 다이어트에는 필수로 지켜야 될 7가지 정도의 규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운동을 주 4회 이상 진행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루에 7시간 이상 푹 주무셔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저녁 식사는 취침 4시간 전에 끊는다. 네 번째, 공복을 14시간 꼭 유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저는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여섯 번째, 오래 앉아 있지 않고 30분마다 일어나서 움직인다.
그리고 7번째, 영양제를 같이 꼭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7가지 수칙 같은 경우에는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냉장고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체크를 하시면 훨씬 더 진행하기가 수월하실 거고요. 이 체크리스트 파일도 똑같이 제가 만들어서 요 밑에 넣어 놓을 테니까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금기 사항이 있어요. 설탕, 액상과당, 음료, 이거 과자, 아이스크림, 초콜릿 이런 모든 군것질류를 거의 끊으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진짜 빵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끊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 술이 되게 엄청난 당질이어서 이 술을 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튀긴 음식, 한 달만 참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처음에 3일이 진짜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3일 동안은 아무래도 먹는 걸 극도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두통, 무기력, 어지러움 같은 증상이 너무 심하면 즉시 중단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끝내는 게 아니라 바로 4일차로 넘어가셔서 탄수화물 조금이라도 드시면서 식단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굶는 게 아니라 메뉴를 제한을 하면서 치료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몸에 이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지하셔야 합니다. 혹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4일차부터 진행을 하셔도 돼요. 금기 음식을 제외하고는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않으셔야지 한 달을 어렵지 않게 버텨서 지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이어트는 3주에서 4주까지 꼭 완주를 하셔야 효과를 보는데, 이유는 몸이 지방을 다시 태우는 몸으로 바뀌는데 최소 3주가 걸린다고 하니까 내가 4주가 끝나면 효과를 볼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가실 수 있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백질 쉐이크 고르는 법. 제일 편하고 좋은 건 박용우 박사님이 만드신 쉐이크를 사 드시는 게 굳이 내가 어떤 쉐이크를 먹어야겠다 이런 찾아보는 수고로움을 좀 덜 수 있거든요. 박용우 박사님이 이슬치운 다이어트를 위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성분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 쉐이크가 단점이 꽤 비싸요. 근데 이게 금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거 사 드시고요. 저는 그냥 굿닥터 채널에서 단백질 음료 분석해 준 거 참고해 가지고 골라서 먹었거든요. 탄수화물도 너무 많지 않으면 그냥 드시고, 단백질이 20 이상인 걸 꼭 확인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 당류가 5g 미만인 거를 꼭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백질 쉐이크를 그 4주간 계속 먹어야 돼요. 매일 단백질 쉐이크를 먹어야 되고 첫 3일간은 4번이나 먹어야 되는데 같은 맛을 먹으면 정말 지겹거든요. 가능하면 다양한 맛의 쉐이크를 좀 구비해 두시면 조금 덜 질리게 진행하실 수 있어요. 저는 쉐이크 타 먹기는 좀 귀찮아가지고 그냥 편의점에 파는 단백질 음료 이런 것만 맛별로 먹어줬거든요. 처음에 한 가지만 사지 않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어떤 게 맛있는지 매일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주차에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날부터 3일까지는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다들 쉐이크로만 버티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허용식품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먹어줬거든요. 그릭 요거트도 있고, 그리고 야채류도 연두부랑 오이 중간중간 출출할 때 먹어줬고, 들기름이나 참기름, 올리브오일 이런 게 허용이 되다 보니까 두부를 기름에 부쳐서 좀 먹기도 했었고요. 두부가 된다니까 뭐 두부면 야채볶음이나 뭐 간은 최소한으로 해서 따뜻한 음식을 좀 먹어주도록 노력을 했고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배가 고프다는 사실보다 그 쉐이크가 찬 음식이라서 그게 조금 힘들었어요. 완벽하게 효과를 보시려면 이것보다는 조금 덜 먹고 쉐이크만 먹어주시는 게 좋겠지만, 저는 별로 그렇게까지 타이트하게 하고 싶진 않아서 좀 여유 있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1일차 저녁이나 2일차 아침쯤부터 돼서 약간 공복 두통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릭 요거트나 이런 것들로 채워주니까 생각보다 공복 두통은 사라져서 괜찮았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이라 활동량이 적어서 먹는 거는 괜찮았는데, 만약에 활동량이 좀 많으신 분이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허용식품 중에서 좀 먹을 수 있는 걸 도시락으로 챙겨 다니시는 걸 추천드려요. 활동량은 많은데 너무 극단적으로 안 먹으면 진짜로 몸에 기운이 좀 빠지는 것 같거든요. 3일차 정도 돼서 이제 좀 많이 먹는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조금 몸에 기운이 없는 것 같고 머리가 좀 무겁긴 했지만 그래도 버틸만 했다. 운동은 너무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는 운동이라서 조금 가볍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헬스장에 가서도 웨이트는 한 가지 종류나 두 가지 종류를 한 3세트 정도만 했었고, 그리고 유산소도 가볍게 시작을 했고요. 인터벌로 처음에 한 2세트, 3세트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갔고, 운동에 그렇게 집착하지는 않았어요. 4일차부터 드디어 탄수화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평소 먹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3일 전, 다이어트 전으로 돌아간 거랑 비슷했어요. 저는 다이어트 전에도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어서 저녁을 안 먹다 보니까, 저녁을 먹지 않던 사람이 점심에도 식사를 하게 되고 저녁에도 무탄수로 뭘 먹게 되다 보니까 배가 너무 불렀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빠지는 속도가 줄어들더라고요. 이때쯤 제가 명란에 꽂혀 있어가지고 맛있겠죠? 잡곡밥이랑 야채볶음, 명란, 그리고 닭가슴살 조금에 요런 일반적인 식단 같은 느낌이었는데 한식 느낌으로 먹어줘서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고, 원래 주말에도 평일하고 똑같이 점심때는 저탄수화물 식사를 해야 되는데 주말에는 저희가 좀 많이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아예 탄수를 제외하고 앞다리살 보쌈해서 자숙문어하고 묵은지를 씻어서 짠기를 많이 빼고 들기름 쌈야채에 싸서 먹었고요. 문어 삼합을 먹었거든요. 요거를 평일에도 약간 양을 줄이셔서 저녁으로 해 드시면 정말 고단백으로 맛있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세요. 꽤 괜찮은 식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의할 점이 단백질 음료라도 커피 맛은 카페인이 들어있더라고요. 첫 주에는 카페인을 끊어야 되는데 요거는 제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커피 맛은 가능하면 제외하고 드시고, 이 생각보다 커피 맛에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커피 맛은 제외하고 드셔주는 게 좋습니다. 저 이때부터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게 정말 좋았거든요. 이때부터 저지방 우유랑 커피 한 잔이 허용이 된다고 하니까 전 그냥 섞어서 저지방 우유에 라떼를 만들어 먹었어요. 이걸 안 먹으면 기분상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 느낌이어서 카페인을 먹지 않아도 하루가 힘들진 않은데, 요거는 제 나름의 마지노선 같은 거라서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먹었습니다. 점심은 일반 한식을 먹었고 밥 반 공기에다가 야채나 고기볶음 같은 걸 추가해서 먹었고, 알룰로스를 대체당으로 좀 추가를 하고 음식을 만들어 먹었는데, 가능하면 알룰로스도 쓰지 않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단맛 자체를 차단하는 게 좋다고 하긴 하셨는데 조금 여유 있게 그냥 알룰로스 좀 사용해서 먹는 정도로 했고, 박용우 박사님의 레시피 책을 이용하거나 박용우 박사님 채널 가면 여러 가지 허용식품을 이용한 요리들이 채널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고, 명란 관련된 식사를 정말 많이 했었고요. 저녁에는 탄수화물 제한식이니까 가능하면 밥 대신 두부를 좀 넣어서 먹었던 것 같아요. 건강한 음식을 포만감 있게 먹으라고 하는데 저는 평소에 소화가 많이 느린 편이어가지고 이때 식사를 하고 밤에 잘 때까지도 좀 배가 불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배가 부르면 먹긴 먹더라도 양을 줄였어야 되는데 한 끼에 섭취하는 단백질을 충분해야 된다는 생각에 조금 배부르게 무리해서 먹긴 먹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식이섬유, 그 야채 섭취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저는 생야채를 먹으면 위험이 오는 체질이어서 익혀 먹을 수 있는 야채들을 좀 많이 추가해서 먹었어요. 그리고 첫 단식이 있었는데 공복을 유지하니까 배가 고픈 느낌보다는 힘이 조금 빠지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공복으로 야외 러닝을 갔는데 확실히 힘들긴 힘들었지만 공복날에도 운동을 꼭 해주는 게 좋다고 해서 조금 기운이 없으니까 운동장 트랙을 도는 러닝을 가볍게 뛰는 느낌으로 했어요. 너무 고강도로 하면 어지러울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단식을 끝내고 운동하고 나서 저녁을 먹었는데 이때도 똑같이 명란이랑 순두부랑 계란을 섞인 레시피로 먹었고요. 공복에 운동을 하고 나니까 조금 피곤한 느낌은 있었어요. 그 다이어트 전보다 제가 다이어트 후에 먹는 양이 훨씬 많아서 무게가 당연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먹는 양이 늘어나니까 무게가 늘어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2주차부터 근육량을 회복하기 위해서 웨이트를 해줬어야 되는데 유산소 중심으로 많이 했었고 노력은 했지만 제가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에는 1주차와 똑같이 탄수화물을 제외한 무탄수 식단,
탄수는 없어도 단백질 섭취한 양 자체가 많아서 주말에는 많이 걷고 혹은 쇼핑을 하거나 움직이는 시간을 조금 늘려줬었고요. 그리고 야외에 있으니까 식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저녁을 뭘 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푸드코트에서 먹을 수 있는 1인 족발이랑 스프링롤 사서 나눠 먹었고요. 주말 식단은 이런 식으로 했었고 저녁에는 두부를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3주차 첫날 월요일날 인바디를 체크를 했는데 일주일 전 인바디랑 너무 똑같은 수치가 나왔어요. 무게도 다르지 않고 근육량도 똑같고 체지방도 똑같고 너무 똑같은 수치가 나와서 조금 실망하긴 했습니다. 일주일 지나고 나면 당연히 2주 차에 무게가 많이 빠져야 되는데 이 무게가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똑같으니까 3주차 접어드니까 2주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현타가 오긴 하더라고요. 3주차에는 허용식품도 많이 늘어나고 허용식품 내에서 만들 수 있는 요리를 만들어 먹었는데 단점은 제가 원래도 간을 세게 먹는 편이어서 식사에 지방이 좀 많고 염분이 좀 많았다는 거, 이것 때문에 무게가 좀 덜 빠진 것 같기는 해요. 만약에 제가 이 다이어트를 실패하면 아마 염분과 지방이 많아서일 것 같다라고 이때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먹고 배가 불렀으면 양을 좀 제한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양 줄이는 걸 잘 못해가지고 그냥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먹었던 것 같아요. 이래도 살이 빠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고, 그리고 3주차부터는 이제 토마토가 허용이 되었다 보니까 토마토 소스랑 치즈를 활용한 피자 느낌의 음식도 많이 만들어 먹었고 간식으로 방울토마토를 먹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3주차에는 단식이 2번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요게 타이밍 조절을 잘 했어야 되는데 3주차 2번째 단식 날에 생리가 시작을 한 거예요. 이때 단식하고 합치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날은 거의 누워 있었고 중간에 그릭 요거트를 좀 먹어주는 식으로 그래도 뭐라도 먹어서 에너지를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두통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이게 사실 공복 두통인지 생리로 인한 두통인지 사실 구분은 잘 안 갔는데 생리를 시작한 날 단식을 하다 보니까 다음 날은 1kg가 훅 줄어들더라고요. 이게 아마 붓기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3주 차에는 단식을 2번 끝내고 나니까 확실히 무게가 많이 줄어드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3주차까지 되니까 이제는 다이어트에 조금 익숙해집니다. 먹을 수 있는 식품에도 익숙해지고 단식이 있는 것도 익숙해지고 식사를 챙기는 것도 익숙해지고, 그리고 3주차부터 본격적으로 눈바디가 조금 변해서 복부가 조금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샤워 후 바디로션 바를 때 몸에 느껴지는 부피감이나 그 피부에 지방층이 만져지는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 느낌이더라고요. 미세한 변화여서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3주차쯤 돼서 넉넉하게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내가 효과를 보고 있긴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다음 4주차까지 넘어가는 데는 그래도 그렇게 힘들지 않게 잘 넘어갔던 것 같아요. 자, 이제 4주차가 접어들었는데요. 저는 항상 그 주차의 첫날 아침 월요일 오전에 인바디를 재는데 주말에 되게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4주차 월요일 아침에는 확실히 무게가 줄어들었어요. 체지방이 줄어드는 게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드디어 앞자리가 바뀌었고 이거를 잘 유지를 했습니다. 단식은 3일 하면 되는데 편하신 날짜에 하시면 되고 원하시는 스케줄로 하시면 되는데 연달아서 하시면 안 되고 하루 했으면 다음 날은 꼭 쉬어주면서 먹는 거를 기본 규칙으로 합니다. 단식을 하셨으면 다음 날은 꼭 포만감 있게 드시면서 쉬어주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저는 매일 무게를 재고 기록을 했는데 단식을 하고 다음 날 아침에 무게를 재보니까 단식날 운동을 한 것과 안 한 것의 결과가 너무 눈에 띄게 보여서 단식날은 가능하면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동하시고 너무 무리해서 진행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날 좀 고강도로 천국의 계단을 탔더니 중간 좀 조금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단식날은 운동을 하시되 조금 가볍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주차에 단식을 3번 하다 보니까 세 번째 단식날은 확실히 조금 힘들고 기운이 없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드디어 한 달이 끝났고요. 결론적으로 마무리는 61.4kg로 시작해서 58.7kg 끝냈고요. 골격근량은 첫날 20.6kg였고 마지막 날 20.7kg, 거의 근손실 없이 끝냈지만 근육이 늘지는 않았고 이 근육이 늘지 않았던 이유는 웨이트를 좀 게을리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체지방이 20.1kg, 체지방만 2.7kg, 체지방률 37%에서 35%까지 빠졌고요. 저는 이게 4주간 할 수 있는 꽤 현실적인 결과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하고 나면 다른 분들처럼 막 몇 킬로씩 빠질 줄 알았거든요. 막상 해보니까 체중보다는 복부랑 허리 라인 변화가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의외였던 게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는 되게 배가 부른 다이어트예요. 저도 먹으면서 이게 맞나? 이렇게 많이 먹어도 진짜 살이 빠지는 건가? 라고 생각할 만큼 되게 넉넉하게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했고, 물론 배가 고팠으면 제가 빠진 것보다 조금 더 빠질 수 있는데 그거를 지속할 자신도 없고, 제가 원하는 만큼 빠지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먹을 게 많고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저는 진짜 빵순이거든요. 그래서 빵을 못 먹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빵, 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다이어트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한 달 내내 빵을 참는 건 성공했는데 물을 먹는 건 실패했습니다. 물이 너무 안 먹어졌어요. 한 달간 단 한 번도 물을 2리터를 다 먹은 적이 단 하루도 없었어요. 의식적으로 먹으려고 하는데도 저는 정말 물 먹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당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군것질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스위치온 다이어트 추천하느냐? 네, 추천합니다. 특히나 저같이 몸이 많이 망가져 있는 30대 이상의 분들이라면 몸이 되게 클린해지는 느낌이 드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저처럼 조금 여유 있게 드시지 마시고 조금 타이트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타이트하게 하시면 조금 더 많이 빠지실 것 같고요. 저는 되게 여유 있게 배부르게 별로 힘들지 않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지방이 2.7kg가 빠졌다는 건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4주 끝나고 일요일 날 완전 치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월요일 아침에 무게가 빠져 있었어요. 아, 이게 정말로 몸이 바뀌긴 했구나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실천 끝난 날보다 이후로 편하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무게로는 1kg가 더 빠진 상태입니다. 근데 평생 이렇게 못 살 것 같잖아요. 어떻게 평생 빵을 끊고 치킨을 안 먹고. 물론 가능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운동하면서 살도 빼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거지, 이걸 평생 끊으면서 살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한 달만 딱 타이트하게 다이어트 하고 유지어터의 삶을 조금 살아볼까 하고요. 저는 이 끝난 한 달간은 밀가루도 좀 먹고 탄수도 조금 더 먹고 웨이트를 조금 더 추가해서 근육량을 늘리는 데 집중을 해볼까 해요. 다시 한 달 뒤에 스위치온을 한 번 더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과연 어떻게 됐는지 또 한 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